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FOMC 의사록이 중요한 변수가 됐죠. 뭐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걸 확인해 줬지만 조기 인하는 쉽지 않겠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에서 테슬라 팔아라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2010년도 이후에 1월 하루 낙폭으로는 6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일부 반도체주들이 연초에 치고 나가고 있고, 대체로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되고 있는데, 뭐 업종별 수급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뭐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3대 지수 다 빠졌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5거래일, 연초 2거래일, 이 기간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랠리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시장을 좀 경계하도록 만들어낸 건 연초에 이어지는 지표,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의 부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FOMC 의사록에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내용들은 일단 정책 금리는 거의 정점 수준이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거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부터 인하하는 거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뭐 연준에서 그런 움직임은 구체적으로는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파들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번 내리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커녕 당분간 유지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살짝 누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한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연착륙되는 상황은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할 건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준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연준이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뭐 우리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힌트를 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일부러라도 아마 저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용 중에 저는 이걸 주목을 했는데,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 양적 긴축이 끝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점차 축소를 하고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점, 이거는 또 이게 사실 금리보다 이게 더 큰 재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양적 긴축이 중지가 되면 유동성을 옥죄는 게 좀 풀리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건 이제 잠깐 틈새로 나온 뉴스인데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과 투자자들의 괴리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점도표상 3번 금리 내릴 거야. 그런데 투자자들은 6번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어떤 금융사들도 최소 4번, 그러니까 100bp면 4번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정도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2.75%포인트 내리는 것까지 예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한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일부 언론사는 반성이라는 표현하던데, 뭐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연초에 좀 부분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증시는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S&P 500이 20% 이상 올라간 경우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이 80%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10%. 그러니까 그전만큼은 못 오르지만 그래도 올라간다, 그럴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봐서 지금 연초에 좀 고전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증시는 올라갈 거야, 이런 의견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적진 않습니다. 뭐 지표들 보면 구인 건수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좋게 보면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거고, 임금 상승률이 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 지표가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1인당 일자리가 여전히 1대 1.4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 구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미국 경제가 탄탄해서 그래도 연착륙이네, 뭐 이런 어떤 해석도 가능하긴 하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47.4, 여전히 50 아래인데 내려가던 어떤 추세에서는 살짝
틀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는 연착륙의 무게를 두려면 그냥 연착륙이고 너무 강해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식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해석하려면 또 해석하는 거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표들은 그냥 뭐 소소 괜찮게 나갔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오늘 좀 중요했는데 테슬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테슬라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지수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 JP 모건에서 목표 주가 135달러. 오늘 종가가 238달러인데 135달러 매도해라.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이게 중국 자동차 업체하고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부진했고 반면에 이제 일라일리는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뭐 최근에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CNBC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초반에 제약주들이 강하다. 뭐 모더나나 머크라든가 일라릴리, 암젠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또 주목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이런 거에 집중을 시키면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또 뭐 오히려 이제 단기 매물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도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빠지고 일라릴리는 강세를 보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어제 사실은 우리 증시는 어떤 뉴스에 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수급 반응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코스피 보면 대형주가 2.6% 빠졌는데 소형주는 0.29%밖에 안 빠졌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거의 2% 가까이 빠졌는데 소형업종 지수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수급 문제 때문에 빠진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하락 요인 플러스 수급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이 보시면 연말에 금융투자 쪽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월 중순부터 12월 배당 기준일까지는 기관들이 매수한다. 배당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배당락이 딱 시작되면 매도로 바뀐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또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매도는 결국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매도를 이용한 또는 그 매도 때문에 하락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연말에 엄청난 선물 매수를 누적했잖아요. 예, 그 11월 이후에만 10만 계약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 그러니까 어제 선물 매도가 16,000 계약 나오고 장중에는 거의 2만 계약 갔었죠. 예, 그리고 그 매도에 의해서 또 금융투자 매도가 유발이 되면서 시장이 빠진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기관 매도하는 걸 이용을 해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야지라고 작정을 하면 되게 많이 하락시킬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이 매도가 나오면 뭐 시황 측면이고 보고 그냥 수급이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게 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버텨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잘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수급 요인 말고는 딱히 하락시킬 요인은 없어서 이제 뭐 악재 때문에 빠졌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빠지면 중성주 쪽은 괜찮겠다. 그쪽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너무 뭐 겁먹을 정도 상황은 아니고 그냥 수급 요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주요 업종들 이제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반도체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쭉 매수하다가 샀다 팔았다 홀짝으로 좀 바뀌어 있죠. 제약은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계속 사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쪽,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좀 수급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게 좀 독특한 편이고, 기계는 이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제 이거는 외국인들보다는 개인이 갑자기 또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거 제약, 퐁당퐁당은 반도체, 그 외에는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외국인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렇게 매수에 일관성이 있다, 뭐 규모가 크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에 이제 표기할 정도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피가 역대급 1월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거냐. 이게 이용을 하면 하락으로 되게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물량을 초반부터 확 잡아가지고 반대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일지, 선물이 어떻게 갈지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가 독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저는 순환도 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 쪽이 이제 메인, 보조 이렇게 움직이는 구도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사실 지수는 그렇게 의미 둘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악재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라서 이럴 때 이제 종목들을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어제같이 큰 조정 나온 이후에 첫 번째 반등 종목이 뭐가 되는지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제 코스피 낙폭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2010년 이후에 1월 하루 낙폭이 컸던 순위를 제가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2% 이상 빠진 게 총 11번 있었는데 11번 중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거 빼면 10번인데 다음 주 어떻게 됐나 봤더니 6번 오르고 4번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올라간 비율이 높긴 한데 다만 이제 그 다음 달을 이미 제 데이터 보기에는 2022년이나 2021년이나 이게 2번, 3번이 있어서 다음 달이 똑같은 달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다음 주는 확률적으로는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래서 일적인 1월에 하락하는 거는 좀 일정인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근데 지수는 어떤 통계가 전부는 아니니까 통계상 그렇다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계속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PPL만 조금 며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여기 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곳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조금 전에 보신 이런 데이터들도 여기에 이제 해설이랑 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여기랑 그다음에 오늘의 증시라든가 여기에다 시황 브리핑 나오는 것들 이것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루에 1,300원꼴로 여기에 가입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게 다음 주까지만 PPL을 할 예정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